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켓 킴스피싱을 맡고 있는 김선재입니다. 이곳 생활이 언 15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낚시 외에는 다른 걸 일체 손을 안 댔어요. 낚시, 선박, 그리고 장비. 때로는 거친 바다에 예기치 못하게 나가서 큰 파도들하고 싸우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뜻밖의 큰 좋은 고기를 만나가지고 신나게 싸움도 해보고, 그렇게 15년 지내다 보니까 만나고 싶은 고기는 거의 대부분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과 시행착오 또 관련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모든 물고기를 10종류로 압축을 시켜서요, 어느 누구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알아두면 낚시하시고 싶은 분 또는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분한테 다소 부족하지만 그러나 진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치류부터 시작해서요, 마린, 도세치, 자이언트 트리발리, 와후, 킹매커럴, 다금바리, 바라쿠다, 코비아, 퀸피쉬, 만세기, 그리고 돛돔까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좋은 낚시 대상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떤 습성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살아가는지, 또 이 녀석들을 잡으려고는 어떤 장비와 채비가 필요한지 제 시행착오의 경험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는 참치, 그 참치 낚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참치 낚시는요, 신밀란 같은 경우는 지깅, 파핑 다 해당되는데, 라차섬 주변에서는 신밀란처럼 수심이 수백 미터처럼 깊지 않기 때문에 5km 전후에 참치를 대상으로 트롤링 낚시를 우선합니다. 트롤링의 경우는 릴이 세 종류로 나뉘어요. 2030 작은 사이즈가 있고, 중형 50짜리가 있고, 그 위에 대형은 80에서 120까지. 낚싯대는 작은 거는 미디엄 액션 정도, 중형은 미디엄 헤비, 대형은 헤비 액션이고요. 라인은 보통 모노라인 60에서 70파운드 정도, 릴에 맞게 300m에서 한 500m까지 씁니다. 단 헤비 액션은 80파운드 이상 많을수록 좋아요. 물속에 투입했을 때는 라팔라나 플러그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수면층을 노리는 참치, 도세치, 마린, 얘네들은 상층의 잠수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수판이 물을 사방으로 막 튀면서 자극적으로 수면을 긁죠. 이것은 주변에 있는 대상어들이 볼 때는 먹이운이 놀라서 도망가는 듯한 그거를 연출시키는 거예요. 이때 대상어들은 자기 본능적인 리액션이 발동해서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수면에 물을 튀기는 수차 다이버가 사방팔방으로 물을 막 튀기고 자극적으로 훑고 갑니다. 고기들은 전부 모여서 뭐가 먹을 게 있다고 모이죠. 정작 와서 보니까 먹이는 없고 꼴뚜기가 끌려가네. 꼴뚜기를 주워먹게 돼 있는 거예요. 상층을 겨냥한 참치 트롤링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채비는 10cm 내외의 꼴뚜기 루어 안에 바늘이 심어져 있죠. 원줄 끝에 4개 정도의 채비를 끌고 가는데, 물 밑에서 어슬렁거리는 포식자가 볼 때는요, 수면 위에서 먹이가 막 놀래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사운드 파장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 역할을 통해서 주변 고기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참치가 굉장히 큰 게 많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참치는요, 수심 또 서식지 주변 여건,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신밀란 외곽, 수심 100, 200, 300, 1000m까지 떨어지는 그 외해 드랍오프 존 가면은 참치가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고 라차섬 연안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트롤링 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고요. 이 틈에 더러 큰 녀석들이 숨어서 같이 공격을 합니다. 지난번 헌터빵 팀 분들이 왔다 가셨을 때 느닷없이 그 가운데 섞여 있던 10kg, 15kg짜리 큰 녀석들이 공격하는 거 보셨죠? 참치는 항상 더 큰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끌고 다닙니다. 참치는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많아서 체온이 높은 어종입니다. 잡자마자 아가미와 내장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바로 손질을 해서 피를 빼내고요, 즉각적으로 얼음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킵잭 투나, 얘는 힘이 장사예요. 그 다음에 블랙핀 투나, 참다랑어의 아종이에요. 그 다음에 점다랑어, 점다랑어는 좀 흔한 참치죠. 그러나 황다랑어와 도그투스 투나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푸켓 낚시에 있어서 참치 낚시는 약방의 감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치가 잘 되면 다른 낚시도 다 잘 됩니다. 오랫동안 푸켓 참치 낚시는 가장 쉬운 낚시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나가면은 라이징하고 버블 일어나고 베이트가 몰려다니고 거기를 참치가 개떼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나 바람이 바뀌고 조리가 바뀌고 수온이 조금만 변화가 오면 참치는 아무리 큰 때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입을 닫습니다. 즉 참치는 그 해당 시점, 그 해당 포인트에서 자기네들이 쫓는 먹이 아니면 쉽게 들이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일 전에는 10cm 정도 또는 더 큰 미끼를 계속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왔을 때는 3cm 정도 아주 작은 치어 중에 정말 새끼 치어, 이런 것들은 입 열지 않습니다. 또한 참치는 몸 체장에 비해서 입이 작아요. 또 입술 주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세게 챔질을 한다든가 강하게 다루면 바로 입술이 찢어지거나 살갗이 터져서 바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녀석이 또한 참치인 거예요. 본 영상에 다 못 드린 말씀 좀 짜투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찰롱 항구예요. 푸켓 남쪽에 있는 찰롱 항구가 레저 항으로서는 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낚시, 다이빙, 섬 투어, 스노클링 모든 선박들이 다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태국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목선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선박이에요. 사이즈로 치면 아마 소형과 중형 사이. 자, 요거는 이제 대형이에요. 한눈에 봐도 좀 사이즈가 커 보이죠. 이 목선들은 태국 로컬 선박들은 좀 투박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엔진이 거의 싱글 엔진을 쓰기 때문에 가뜩이나 무거운데 속도 내는데도 한계가 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빨리 가는 낚시보다는 보통 7노트, 8노트로 달리는 선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낚시를 다니는, 이걸 즐기는 거예요. 일종의 문화예요. 요 배는 저희 회사 배 맥스예요. 이것은 이제 수입 배고요. 액티비티 하는 게 발판이 워낙 다양하죠. 또 밑에 침실도 있고 가솔린 스피드 모터라서 아무래도 좀 연료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대신 일정 자체를 빨리 움직이니까 좀 더 멀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좀 더 즐기면서 섬 투어를 다닌다든가 이런 용도로는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 선박이에요. 자, 그러면 푸켓을 떠나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시밀란 군도 외곽의 참치 낚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는요, 태국의 전세계 10대 낚시 유튜버 중에 한 사람, 46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DJ품, 미스터 DJ품 씨가 시밀란의 미스터 저희가 시밀란 갈 때마다 사용했던 배 선장, 그 친구와 더불어서 시밀란 완전 초외곽에 나가서 옐로핀 투나 황다랑어를 파핑으로 잡아내는 굉장히 귀한 영상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 장비는요, 파핑 때 8.5에서 9피트 사이, 미디엄 헤비인데 약간 빡센 거. 릴은 보니까 14,000번도 보이고 18,000번도 보이고, 라인은 아마 80파운드 P 라인 썼을 거예요. 우리가 시밀란 섬에 낚시를 간다라고 할 때 시밀란 섬에 내리거나 시밀란 섬 연안에서 낚시는 불가능합니다. 5km 바깥 외해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시밀란 섬 자체도 본토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60-70km 떨어져 있는데, 하물며 그 시밀란 섬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한 10km 나가면은
인도양이란 대양의 북쪽에 해당하는 벵갈베이. 그 벵갈베이 대양이 계속 대양으로 오다가 시밀란 지역에서 딱 솟구친 해저씨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일단 시밀란에 큰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영상에 보시면 하얀색 부표가 보이실 거예요. 빠야호입니다. 저녁 때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 큰 부표를 띄워놓고 부표 밑으로 길게 밧줄이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닥이 좋은 포인트라는 의미에 동시에 이 마커 주변에 상당히 많은 베이트피시가 꼬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나면 30kg 이상 되는 애들을 만날 확률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GT도 50kg짜리가 나오는 곳이 그쪽이고, 과거에 저희가 들어가서 GT 빠핑을 엄청나게 해댔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는 다 뭐 20kg, 25kg 크다 이러는데 거기 가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30, 40 더 이상 꺼내지 못할 정도로 낚싯대가 부러져 나가고 줄이 터지고 바늘이 다 그냥 휘어서 뻗어져 버리고. 제가 시밀란에 처음 들어갔던 때가 아마 13년 전? 그 정도 됐어요. 그때는 지천에 고기가 널렸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포인트에서 큰 물고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정말 특급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건 시간이 가면서 하나둘 찾아낸 거예요. 시밀란 섬은 9개의 군도이기 때문에 제일 아래 섬부터 윗섬까지 또 반경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제가 얼추 추론해보면 그 가로 반경 포인트 한 10km 정도? 그 정도 넓어요. 그 중에서 이제 소위 타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낚시를 하면서 찾아낸 포인트들은 거짓말처럼 시밀란이 시작되는 원판 바닥이 대양과 만나는, 대양이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컨택하는 그 브레이크 라인, 솟아오는 그 지역 약 100m 라인, 그쪽에 대형어들이 많이 만나는 확률이 있고, 마린도 그렇고 대형 참치, 자이언트 트레발리 모든 고기가 다 정말 사이즈가 몬스터급들이 거기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시밀란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매번 한두 번에 정말 몬스터가 왔다 가는 기회를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해요. 첫 번째, 큰 고기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어프로치 능력. 이건 선장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포인트에 얼마나 정확한 시기에 맞춰 들이대느냐. 두 번째, 고기가 왔을 때 그걸 내가 잡아낼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챔질에 성공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사실은 그 큰 고기를 당황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속 고기하고 싸우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앞에 선행 조건 2개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와 채비의 세팅이에요. 이렇게 1, 2, 3가 딱 맞아졌을 때 큰 고기를 자기가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팀 출조로 시밀란 들어갔을 때 낚시하는 동안에 분명히 제 직감적으로 큰 애가 왔다 가요. 그 순간 이것이 일반적인 사이즈인 줄 알고 평범하게 맞대응을 하다가 떨구거든요. 초반 입질 딱 채는 순간에 그냥 삑사리가 나거나 운이 없게 제대로 챔질이 안 돼요. 그때 저는 무슨 약속처럼 선장하고 눈을 딱 마주 보면서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 큰 거 왔다 간데 이거 놓쳤네. 이거 누구 탓을 못해요. 큰 고기는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죠. 근데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자, 시밀란에 큰 고기가 확률이 높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메인은 푸켓 앞바다거든요. 당일 낚시 갔다 와서 가족들하고 놀기도 편하고 쉬기도 편하고. 자, 그럼 푸켓은 시밀란만큼 안 나오나요?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자, 그런다고 푸켓이 안 되느냐? 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푸켓권이 시밀란에 비해 핸디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옵니다. 지난번에 헌터팡님 그 유튜버분들 오셨을 때 막판에 저희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한번 제대로 급소를 쳐보자 해서 채비를 바꾸고 계속 집요하게 들이댄 결과 결국은 그렇게 고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하튼 시밀란이 됐든 라차가 됐든 낚시는 정말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나도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비 좋아?
채비 세팅하는 거, 그리고 캐스팅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캐스팅 조금 연습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일부 참치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추후 시밀라는 제가 별도로 길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2부 도세치입니다. 도세치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또 도세치는 바다낚시의 드림피쉬 중에 한 어종이에요.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바쁘시지 않으시면 구독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